준비한 첫 번째. 네. 일단 기사부터 하고 그다음에 네. 뒤에 상담 조금 받는 네.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. 요즘 한창 시끄러운 주가 조작 네, 이야기를 맞아요. 가져오셨네요. 주가 조작. 뭐 엄청 하한가도 많이 두드려 맞고 맞아요. 뭐 몇십억 빚더미에 올랐다는 투자자들도 네, 네. 많이 있고 막 그런 맞아요. 인터뷰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예. 근데 제가 요번에 좀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좀 약간 정치계 재계에 좀 많이 연루가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아난티 전 회장님도 이렇게 연루가 되셔가지고 네. 그 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최근에 임창정 씨도 좀 연루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연루라기보다는 뭐 본인들은 피해자로 생각하지만 이게 네.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사실은 어쨌든 계좌랑 비밀번호를 줬다는 얘기는 나를 그냥 쑤셔.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. 근데 사실 그런 거는 통제력을 완전히 잃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계약서 한 장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조금 너무 좀 무모하지 않았나. 근데 그런 거를 하셨던 분들이 또 되게 또 정계 또 뭐 의사라든가 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참 희한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개인적으로 그 사실 아난티 전 회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셨을 분이잖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돈을 좀 벌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아직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 이게 이 사람의 욕심이 이 끝이 없겠구나. 이 욕망의 크기가 진짜 끝이 없는 거구나. 근데 사실 저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.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고위 자산가들을 만나 봤을 때 이제 이분들도 굉장히 그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,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뜻보다는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또 좋은 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돈에 대한 그런 게 욕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거를 하려고 하냐가에 따라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돈에 대한 욕망을 갖는 거는 너무나 그 기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.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버냐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지 않을까. 근데 이제 이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선을 이제 넘어서면서 좀 이게 구제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.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. 네. 핸드폰을 맡기거나 비밀번호를 그렇죠. 맡기거나 아무튼 어쨌든 계좌를 다 그냥 통으로 맡기는 거잖아요. 네.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여기 보니까 뭐 인터뷰 했던 거 보니까 개인정보를 주니까 또 그걸로 새로운 또 계좌를 또 파서 네네. 네, 그걸로 또 뭐 이렇게 대출을 일으키고 뭐 이런 그렇죠. 식으로 또 했다고 그렇죠. 하는데 네. 다 줘버리는 건 이걸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건지. 그러니까 완전히 묻지마 투자죠. 뭐 묻지마 투자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대출을 본인 앞으로 일으킨 거니까. 그러니까 실제 내가 10억을 투자했어도 그거를 뭐 대출을 막 풀로 땡겨서 빚만 뭐 3, 40억 이러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책임은 과연 뭐 본인은 물론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본인들도 그 돈 욕심 때문에 그거를 다 허용한 거고 그다음에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걸 과연 인지하지 못했을까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모르고 그러니까 돈을 잃었다고 피해자라고만 생각할 건 아니고 본인도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인지하지 않았을까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돈을 땄을 때는 괜찮은 건데 돈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.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. 근데 여기서 끝난 게 그래도 다행인 게 땄으면 네. 그 다음 단계에 또 뭔가를 더 하려고 했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맞아요.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게 만약에 또 땄으면 더 심하게 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좀 안 좋은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애당초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고 이런 투자는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처음에 딱 만났는데 25억인가를 먼저 송금을 딱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사실 그게 25억을 송금했어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큰 돈 나한테 왜 주지 했지만은 사실 정치인이고 돈을 줬다가 아무 이유 없이 받을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건 얼마든지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. 근데 그런 거기 때문에 당장 통장에 계좌를 넣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돈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 뭐 굉장히 괜찮구나 이렇게 약간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다 수법이거든요 사실. 그러니까 그런 수법에 우리가 또 놀아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그 영화 그 드라마 카지노를 요약본을 좀 봤는데 거기에 그 호구형이라고 나오는데 혹시 보셨어요 카지노? 그게 뭐 봤어요 호구형? 네. 다 봤습니다 저는 끝까지. 카지노 다 봤어요. 네. 근데 저도 이제 그 시간이 없으니까 유튜브로 요약본만 봤는데 네. 그 호구형 관점에서 본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카지노에. 근데 이제 처음에 와서 뭐 호텔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룸서 해주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그러면서 이제 금액을 올리면서 이제 스며들듯이.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
빼먹었죠. 다 200억 자산인가? 그걸 다 한순간에 그냥 다 날린 거잖아요. 근데 사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만들어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느낀 게, 아, 인간의 욕망은 참 한도 끝도 없구나. 그리고 욕심을 정말 내면은 큰일 나겠구나. 이런 생각도 들었고, 한편으로는 도박이라는 것도 그렇고, 투자라는 것도 있고, 약간의 중독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이 첫 판에 돈을 땄잖아요, 카지노에서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파민이 팍 터지면서 그 희열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희열을 느끼려고 계속 이제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차츰차츰 돈을 잃고, 그리고 본전 생각이 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걸 딱 잘랐어야 되거든요, 본인이. 끊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거를 못 끊고 계속 본전 생각이 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다 빨려 들어간 거죠, 사실은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작전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, 제가 볼 때는 본인도 투자 공부나 마인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. 그래서 이번에 이 라더견 씨인가요? 라더견이죠? 네. 네,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분을 뭐 일단은 추종하고 믿고 투자했던 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투자 공부 혹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한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, 그런 의미에서 이게 돈을 무조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렇게 지키고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.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. 이분 사무실이 네. 시그닐이더라고요. 역시나. 네. 시그닐은 역시 네, 국룰이죠. 아, 그래요? 롤스로이스, 네. 시그닐. 네. 뭐 걸르면 되죠, 그냥. 네.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말도 맞는 게, 우리가 이제 그 보여주기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과시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, 뭔가 비정상적인 걸 감추기 위해서, 혹은 뭔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. 사실은 그래서 제가 책의 한 구절을 봤는데, 가장 좋은 명품은 명품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는 게 가장 진짜 명품이다.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돈이 많음에도 굳이 명품을 살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거를 굳이 자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희가 볼 때는 본인들의 어떤 감추고 싶은 어떤 약점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,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, 그런 측면에서 뭐 시그니엘 이렇게 사는 것 뭐 하고 사무실 이런 것도 다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. 근데 그거보다는 좀 내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,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전세론. 네. 참 그 전세 사기 때문에 네.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지금 특히 빌라가 지금 전세 시장이 문제가 되고, 아파트도 물론 이제 그 역전세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, 제가 그래서 항상 프레임TV에서도 강조했던 게, 빌라 하시는 거 좀 저희가 많이 반대했잖아요, 계속. 네. 몇 년 전부터 제가 반대했었어요. 빌라 하지 마시라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,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개발이 되는 빌라들도 있어요. 근데 그게 일반적인 초보자들이 선택하기에 굉장히 어렵고, 또 그런 확률이 낮기 때문에 굳이 빌라를 하시지 마시고 아파트 위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네. 지금 빌라 투자도 안 좋지만 역전세도 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중고를 지금 3중고 갖고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. 빌라 투자하셨던 분들이. 그래서 그런 부분,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빌라 투자는 또 잘 안 오르는 것도 있고 안 팔리는 것도 있지만, 지금 역전세에 또 이제 하나에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빌라 시장은 좀 힘들어질 수 있겠다, 이런 말씀 드렸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, 우리가 항상 제가 너무 갭 투자 좀 과하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, 왜냐면 역전세가 한 번에 날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세태가 변해서 전세를 그러니까 월세를 살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전세를 만약에 안 하는 경우도 있다.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그 책에 썼을 때 그 법적으로 전세를 금지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, 최근에 그런 법률도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 있어요, 지금. 그러니까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갭투자 금지법 이런 식으로, 물론 이제 그게 얼마나 그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공론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전세로 이제 무리하게 갭투자를 여러 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리스크하다고 제가 프레임TV 처음 나왔을 때부터 누차 말씀을 드려서 아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역전세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그런 조언을 무시하고 이제 좀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, 그래서 조금 요새 좀 뼈저리게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, 트렌드는 계속 바뀌어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전세를 갭을 많이 차이가 적은 거에 뜨고 투자는 이 갭 투자의 트렌드가 과거의 투자 트렌드였다고 하면 이게 항상 영원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.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그 역전세에 대비해서 뭔가 준비를 하거나 투자 트렌드를 바꿨어야 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갭 투자 강의하신 분들은 줄기차게 그것만 주장했던 거잖아요. 꾸준히 몇 년간, 5, 6년간 책도 그런 내용이가 대다수였고, 저는 그래서 출판 시장에서도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, 계속 그런 책들이 굉장히 잘 팔리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, 사실. 300채 부자가 됐습니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잖아요. 막걸리.
그래서 사실 그런 게 다 이제 해서 지금 이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. 근데 사실 역전세 혹은 갭 투자에 대해서 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부동산 전문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다고 봐요. 많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몇몇만 저도 뭐 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었고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 대부분 갭 투자를 굉장히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 많이 했거든요, 사실은. 위험하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딱 생각나는 사람이. 누굽니까? 한문동 교수님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러니까 약간 하락론자들은 반대했었죠, 당연히.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부동산 현업에 계시거나 이제 좀 그렇죠. 있던 분들은 부동산 갭 투자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그런 경각심을 좀 많이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, 사실. 근데 네. 물론 이제 저도 많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저도 많이 좀 반성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무리하게 무모하게 갭 투자하는 거는 저는 계속 지양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트렌드를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. 네. 지금 90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네. 이게 슬픈 게 정말 무리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미 구독을 다 떠났어요. 떠났어요? 그게 문제예요. 어. 지금 이제 다 떠났고 지금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만 이제 네네. 서서히 추려지고 있는 중. 네, 그렇구나. 약간 올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. 네. 이 부동산 유튜브 시장의 구독자층이 맞아요. 재편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, 맞아요. 이제 다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이렇게 좀 네네. 떨어져 나가고 네. 기존 층 맞아요. 중에서 조금 코어 팬, 네. 코어 구독자, 코어 시청자층이 네. 좀 이렇게 살아남지 네. 않을까. 네. 근데 저도 또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갭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게 또 언젠가는 또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봐요. 또 기회가. 그래서 요거를 흐름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해서 내가 한번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된다.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거는 예전에 주식시장도 한창 잘 나갈 때 투자했다가 그때 중국발 금융위기 해서 2004년도인가? 그때 좀 많이 폭락했거든요. 중국 펀드 같은 경우에 거의 반토막 나고 이랬었어요. 한때. 근데 그러다 보니까, 그때 그 전에까지만 해도 펀드 열풍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다가 사람들이 다 안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사실 오히려 이렇게 좀 안 좋을 때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오히려 그때 안 하는 거예요, 사람들이. 관심을 아예 끄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, 여러분. 그래서 지금같이 좀 경기가 좀 이렇게 하락했고 좀 사실 이렇게 보합권에 있지 않습니까? 관심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? 사실 이럴 때 오히려 좀 더 관심을 갖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도 지금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타이밍이다.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중국 펀드 그때 들어가신 거예요? 저는 그 전에 뺐죠. 저는 그 전에 뺐어요. 왜냐면 이게 저는 희한하게 약간 과열조짐이 좀 느껴져요, 항상. 이렇게 오버슈팅이 될 것 같은 느낌?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안에 좀 빼서 이제 손실 없이 그냥 빠져나왔고. 그리고 이제 정리식 펀드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, 한 번에 돈을 넣는 것보다 정리식으로 넣게 되면 오히려 달러 코스트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주식 단가가 싸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정리식 펀드로 저는 마이너스 난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왜냐면 항상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팔기 때문에 팔고 또 다시 들어가면 되거든요. 정식으로. 어느 정도의 어렵더라고요, 이게.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정해야 돼요.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저는 한 15에서 20%. 그러니까 이 정도 목표 수익률 도달하면 가감없이 빼요. 물론 이제 경제 상황을 봐야겠지만. 한 25, 30 정도 갈 것 같은데, 느낌적인 느낌이. 그러니까 그게 사람 욕심이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도 항상 보면 부동산도 항상 최고점에 팔기보다는 항상 어깨에서 팔았던 것 같아요. 항상 보면은, 돌이켜보면은.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타이밍 맞춰서 팔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, 너무 이렇게 머리 끝까지 갈려서 팔려다 보면 오히려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. 그래서, 그러니까 뭐든지 욕심해, 사람이. 내가 신고가 찍어야 돼. 아니, 그러면 안 돼요. 그러니까 투자자는 항상 항상 베푸는 마음으로 이거를 다음 사람이 먹을 걸 남겨준다는 마음으로. 까치밥. 그렇죠. 까치밥 남겨준 마음으로 좀 그렇게 이익을 그리고 나도 이익을 봤잖아, 사실. 그러니까 그 정도 이익은 내가 충분히 양보할 수 있겠다,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또 이게 부동산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이 사람 물건을 사줌으로써 내가 덕을 베푼다.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. 어느 정도 걱정가 있지 않습니까? 걱정을 하면 못 해요, 투자를. 그리고 욕심, 그 경계선을 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투자를 잘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오랫동안. 끊임없이. 네, 그래서 저도 그래서 성향 자체가 굉장히 욕심 날 때도 있거든요, 사실. 근데 그럴 때마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요. 이게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냐? 이 정도 욕심을 낸 게 맞냐? 그러면 좀 욕심을 자제해야겠다,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좀 잘 멈추는 스타일. 그러니까
투자를 그래도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좀 브레이크를 잘 잡는 스타일. 예. 그러니까 브레이크를. 근데 브레이크를 못 밟으면 계속 벌다 보면은 나중에 한 번에 팍 날리더라고요, 다. 그러니까 돈 관리를 못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된다.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